네, 전북의 핫한 이슈를 취재 정리 전달하는 시사 프로그램 막걸리 시즌4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우리 막걸리가 발굴해내고 또 막걸리가 키워내서 이제 뭐 각 지상파 공중파에서도 유튜브도 얼마 전에 뭐 KBS에서 뭐 선거 방송도 진행을 하셨던 걸로 JTV. JTV였나요?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본업보다는 요즘은 시사 농객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 최영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때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이고 꼭 저기 뭐 집안 얘기 하는데 제 처가지고 디스크가 와서 아직도 아파요? 네, 몸져 누워 계신데 요새 은근슬쩍 그 집안일이 자연스럽게 가사 분담이 저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지금 저녁 약속은 못 나가고 어. 네,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뭐 가사 전담을 지금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우리 최변이랑 저녁 자리를 한번 만들려면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눈치를 많이 봐요. 네. 아 그게 또 사실이구나. 네. 별로 좋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애들하고 놀고 오는 게 제일 재밌어요. 네. 아 그런데 요즘 제가 여러 꿈을 꾸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혼냈던 거 그다음에 함께 놀아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그 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들이랑 딸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니까 화가 다시 탁 나는 거죠. 그리고 이불 정리 안 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면서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또 그런 느낌. 또 보내놓고 또 반성하고 또 미안하고 네, 그런 이야기 그런 느낌들이 있었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처음 나오셨습니다. 기업인이면서 최근 출범한 완주전주 통합 추진 청장년 위원회 우리 김성목 공동 대표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금 완주전주 통합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은 김성목입니다. 처음 뵀을 때 약간 트롯 가수 느낌, 그 지역 그 행사 MC 느낌이 있어서. 근데 실제 노래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노래는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술 먹으면 더 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포천의 금수저. 아까 안 하긴 했잖아요. 아니 그 친구의 조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그 아나운서들 간의 그 SNS 방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저희 회사에 들어온 뒤에 알게 됐으니까 친구의 조카라는 걸 전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채용 가정의 불공정에 대한 불식을 한번 시켜주세요. 전혀 저희는 엄청 깐깐하게 채용 과정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또 고민했다가 그냥 포천의 금수저라고. 금수저 아닙니다. 네. 네,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처음 나눠보려고 하는데 전주 완주 통합을 짧게 한번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굳이 짧게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은 어떤 의미가 있다. 만약에 통합이 된다라면 정통성의 복원이라는 단어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주 외곽으로 완주군이 이제 둘러싸여 있는 지형으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생활권역은 지금 뭐 전주나 완주나 거의 구분이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전주 분들이 완주에서 일을 하시고 짧게 집은 이야기한다면 전주시고 좀 짧게 정의한다면 뭐 실생활권 통합 어.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이제 예전부터 전주 완주 정통성을 되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그 관심들이 있어요. 그 전주 시민들 같은 경우도 꽤 있고 그 완주 군민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서로 많은 논의들이 있긴 한데 그 정치인들이 항상 이제 이 아젠다 이슈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주에서 표가 되니까 그러겠죠. 전주에서 표가 된다. 네, 전주는 지금 80~90%가 찬성이니까. 네. 이제 완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예전에 한두 분이 계시긴 하셨는데 네네. 그건 재임 기간 중에 하신 얘기고 아마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지금 현역 지자체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이나 그렇게 뭐 썩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썩 반기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통합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정통성의 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도농이 그 조선시대에 도농이 이렇게 분산되거나 그러지 않았어. 하나의 면적에 이제 하나의 어떠한 구역에 이게 그냥 이 하나의 지자체였다고 한다면은 일제시대 때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좀 구분이 돼요. 생활권도 다르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일본의 어떠한 그 정통적인 이 지자체 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 군을 나눴어요. 이게 사실 10년대부터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시, 군을 나누면서 도시의 행정구역과 그 주위에 둘러싼 군 단위 행정구역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전주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1995년도에 도농이 이렇게 나눠질 필요는 없다. 하나는 묶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치군통합, 도농통합이라는 걸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때 1995년도에 이제 이걸 통합을 하자고 해요. 그때는 이제 복잡하진 않았어요. 지자체, 지방자치 제도가 막 시행이 된 때라 좀 쉬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때 33개가 통합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익산 1위, 익산 1위, 정읍 정주, 어우 잘하시네요. 군산 옥구, 군산 옥구, 김제시 김제군, 아. 남원시 남원군. 이게 지금 통합을 그랬군요.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주 같아요. 전주가 이렇게 있고 완주가 삥 둘러싸여 있는 거죠. 다 그 비슷한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통합을 했는데 전주는 그때 빠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빠졌냐면 전주는 그때 50만이 넘어갔어요. 이제 50만이 넘어서 대도시로 분류가 돼가지고 1995년도에 못하고 전주는 항상 통합 얘기는 있었지만 그때 좀 약간 일방적으로 그때 그냥 그 우편 조사를 했어요. 우편 조사에서 통합 찬성이 많으면 다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못한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전주는 그때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전주시 입장에서는 왜 필요하냐면 도시 성장의 정체가 되거든요. 그때만 해도 통합의 가장 큰 이유는 광역시였어요. 우리는 통합을 하면 광역시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광역시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광역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실제로 상징적인 걸 왜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전주만 하더라도 이제 땅이 없어요.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전주는 산업이 좀 제외가 돼 있죠. 네. 예, 어떤 공장의 산업이 제외가 돼 있고 왜냐면 땅이 없으니까 그런 걸 같이 해서 전주 완주에서 같이 해서 한번 하면 더 큰 도시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지금 단순히 정량적인 이 합계보다 훨씬 큰 도시가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발전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라고 해서 전주는 반기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완주군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도 반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선거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당을 소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엔 그 정치 기득권 이분들의 그 어떤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항상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정치권에서 찬성 여론보다는 반대 여론이 많은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거, 뭐 공약이라든지 결국에는 주민들이 선택을 해줘서 당선이 돼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현실에 맞지 않는 그냥 정치적으로 완주 전주 통합을 이제 반대하는 쪽이 완주군이 더 많다. 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현실인 것도 맞고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연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 유치를 한다라든지 뭐 사회 간접 시설 뭐 어떤 뭐 한다라든지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주군하고 통합을 함으로써 뭐 기업 유치나 뭐 기업 유치를 하면 당연히 저희 이제 청년들 2030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고 소득대 증대가 될 뿐더러 이제 주민 편익도 향상이 돼서 저는 찬성을 하는 쪽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는 약간 같이 중립으로 볼게요. 김나연 아나운서가 이제 반대 입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통합되면 규모가 커지니까 마냥 좋다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이 내용 준비하면서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달이죠. 네. 네, 본인의 생각이라기보단. 완주군 애양운동본부가 전주 쪽의 정치적 통합 움직임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주 전주 통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범기 시장이 지난 6일 지방선거 전은 물론 시장 취임 후에도 통합시청을 완주해주는 통큰 양보를 해서라도 완주 전주 통합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또 김건영 도지사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완주 쪽의 첫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이 완주군 애양운동본부는 통합은 전적으로 완주군민의 뜻에 달려 있음에도 우 시장은 완주군민의 의견은 철저히 패싱하는 등 완전히 우롱하고 있다며 심지어 시청 간부회의에서도 전주시정을 운영할 때
완주가 다른 지자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마치 통합시장이라도 되는 듯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우 시장이 통합을 주장하면서 완주군과의 행정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통합 문제는 완주군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이 중심이 돼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완주 통합 논의 이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뭐 이미 세 차례 앞서 있었고 뭐 무산이 됐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과정에서 무산이 된 건 한 번밖에 아니었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요쪽 지역에 몇 년째, 사실 저는 이제 국회 출신이기도 하고 뭐 정책이나 공약도 좀 짜보기도 했고 그 뒤에도 꾸준히 뭐 이런 프로들 나오는 시사 얘기 하는데 제가 시큰둥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얘기 30년째예요 지금. 맞아요. 사실은 신규 이슈는 지금 현직 시장님이 좀 신규 이슈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전주천이나 네. 뭐 아니면 국제영화제나 신규 이슈가 만들어 주지. 여기 보면은 뭐 30년째 같은 얘기 하고 있어서 되게 지루한데, 아까 뭐 무산 얘기 나오는데 아마 1997년, 그러니까 95년에 통합을 못하고 그때는 아예 이제 대도시로 분류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통합에서는 끼지 못했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니들이 한번 해봐라라고 했을 때 97년도에 완주군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군의회 부결이 한번 됐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행안부가 이제 이 지자체 통합 관련해서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은 큰 틀을 바꾸려고 했어요. 통합이 사실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고, 그때는 뭐였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재밌었던 거는 지금 이제 메가시티 하는데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중층구조거든요. 전라북도가 있고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그때는 그럼 광역지자체가 너무 많은데 한 5개로 줄이자. 지금 메가시티와 같은 형태를 원했던 1안이 있었고, 2안 같은 경우에는 이 전라북도나 이런 중층구조가 굳이 필요하냐. 아예 그러면은 전국 단위에서 한 30에서 50만 단위로 아예 기초지자체만 두자. 예, 그래서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는 기초지자체만 두는 걸로, 지자체 하나 단일 구조로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구상을 해가지고 통합 얘기는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바꿨어요. 그냥 그 얘기 깊은 거대 담론 얘기하지 말고 알아서 한번 해봐, 인센티브 줄 테니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통합이 좀 시작이 됐고, 전주는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완주군에서는 그 반대 여론이 높아가지고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여론조사도 한 반절 정도 이상이 나왔어요. 완주군까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그때 완주군수였던 지금 임정혁 군수도 찬성을 했고, 송화진 당연히 전주시에는 찬성이 나왔고 해서 주민투표, 전주시의회는 통과를 했고, 이제 완주군은 주민투표를 하기로 해요. 주민투표를 하기로 해서 했는데 부결이 됐죠. 그때 한 55%. 그때 당시에 주민투표 33%를 넘느냐고 관건이었는데 50%를 넘었어요. 투표율이. 50%를 넘고 이제 반대측 그 비율이 55%가 넘어가지고 안 됐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제 완주군민 쪽에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통합을 하게 되면은 통합의 이익보다 완주군민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장을 지금 한 거죠. 예,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완주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괜한 걱정이신 것 같고, 특히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제 반대 여론을 더 만들고, 뭐 조작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조장을 형성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네. 쏠리는 거죠. 제가 사실은 통합이 어려울 거라고 봤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통합이 된 데, 95년도 이후에 통합이 된 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삼여 통합. 여수시, 여천군, 여천시 삼여 통합이 있고, 청원, 청주 통합이 있어요. 이럴 때 보면은 가장 그 핵심 내용이 혐오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CEO나 이 공무원 숫자 어떻게 할 거냐, 그 청사 어디로 줄 거냐, 이런 거 하면 다 그러면 큰 데서 양보해요. 큰 데서 양보하고, 혐오시설은 내가 쓰레기 니네 쪽 옮겨갈 일 없고 우리가 묶어놓고 니네 거 받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묶어놓고 뭐 이런 거 협약을 통해서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혐오시설이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군부대의전 같은 경우에 자기네 스타일 장애했다 오면은 모든 그런 시설도 완주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실은 여기서 이 견제 장치나 여기서 지역 주민, 그러니까 이 전주시 내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장치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저렇게 가버리네? 이런 걸 본 완주 국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생각하세요? 혐오 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주에 두느냐, 완주에 두느냐는 당연히 전주시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완주 국민의 설득 없이는 뭐 공청이나 주민 여론이나 수렴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일방적으로 완주군에서 아직 무조건 전주에다가만 이거 시설 놔야 돼, 설치해야 돼.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냥 기존대로 놔두고 신규 추가 시설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이제 결국에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지역에서 안 들어와야지 우리 지역 땅값 안 떨어진다. 그런 생각보다도. 자, 그럼 혐오 시설 이야기가 굉장히 또 핫하기도 한데 이거 말고도 완주 국민들이 또 우려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혐오시설 말고도요, 전주에 비해 완주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통합이 되면 그 혜택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뭐 세금 폭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세금 폭탄이 과연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통합됐을 때 완주군에 세금 폭탄이 있을 거라는 우려들도 있는데 제일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완주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네네. 하고 계십니다. 통합시 추진은 지금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뭐 전주시에서 통합을 하면은 완주 국민들은 당연히 따라오겠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지금 뭐 시간도 10년,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일방적인 추진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통합시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이제 혐오 시설이 오히려 신규 시설 같은 경우 시 쪽에 기존 통합되기 전 시 쪽에 지역에 배치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완주 국민들 우려하는 이제 공적 세금이나 공적 부담 같은 경우는 통합시 발족에 따라서 통합시가 발족이 되면은 완주군의 뭐 토지나 건물, 뭐 일단 부동산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이 또 현재보다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세금을 뭐 1,000원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완주 국민들은 700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통합이 됨으로써 일체가 통합을 시키면 좋겠지만 세금 문제도 그동안에 이제 내오셨던 세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관련된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착륙시키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을 것 그렇죠. 같긴 한데 경과 조치를 둔다라거나 네. 충분한 이제 소통을 통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이것과 이제 곁가지를 또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완주군이 시승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이 시승격 추진을 하고 있나요? 네,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서 완주군의 시승격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지난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완주군은 이날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완주시 승격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특례, 보전산지 해제권한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완주군의 특례 반영을 건의했는데요. 군에 따르면 완주군 인구가 김제 남원시를 추월해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도시행정 소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군 단위 자치 조직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고 기준 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 페널티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완주시 승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완주군의 시 승격 문제는 전라북도가 선을 그었습니다. 특례 관련해서 한 300여 조항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중앙부처하고 논의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에 찬반 여론이 나뉘어져 있는 그 시 승격 문제를 특례로 가지고 가기는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뉴스를 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누시죠. 전라북도가 이르면 21일까지 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입법 작업 초안을 마무리합니다. 모두 300여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비롯해 산업과 행정 또 재정 관련 특례들입니다. 모두 정부 부처로부터 그 권한을 이양 받아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조항 그 자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 특례들이거든요. 그 특례들은 각 부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부처의 이제 또 하나 권한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 가지고 있었던 그걸 우리 특례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각 부처에서는 이제 사실은 상당한 또 뭐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는 취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 제주의 경우 국가가 주도를 해 특별자치도를 추진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6차례에 걸쳐 특례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 전 완주군의 시승격 문제가 이슈됐습니다. 특례로 담아 시승격을 논의하는 것에 일부 의견이 제시됐고 한쪽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관련해 전라북도는 일정 부분 선을 그었습니다. 일반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다만 이제 특례로 담아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각 부처하고 저희가 힘겹게 싸워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아주 힘겹게 싸우기 위해서는 내부의 역량이 결집이 되고 의견이 결집이 되고 한 목소리가 돼야 되거든요. 특별자치도 추진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에 내부에서 소지역주의가 발현될 경우 자칫 발목 잡힐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논의는 될 수 있지만 저희 이제 특례를 담당하는 그 실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면서 특례를 입법 과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인구 증가가 뭐 때문에 늘었다고 보십니까, 최변? 아니,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주의 배후 도시잖아요. 네. 봉동이나 이런데 이제 공단 들어서면서 거기 있는 거주자들이 사실은 뭐 그 봉동 첨단지구 뭐 이런 데서 거주하면서 이제 출퇴근하게 되니까 인구가 9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했죠. 근데 재밌는 건 2015년에 9만 5천 명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9만 3천 명이잖아요. 네. 수직 낙하를 해요. 사실은 9만 명대 초반으로. 근데 다시 요새 와서 증가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뭐 에코 맞아요. 에코도시, 에코시티나 이런 데 전주에서 큰 대단히 그쪽에 이제 수입이 좋기 때문에 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주택단지 들어가면 다 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 자기들 때문에 된 거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완주군의 사실 전주랑 같이 가는 도시의 완주 같은 경우는 정책을 굉장히 잘해서 자기들 때문에 뭐 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또 거거든요.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완주에 실제 이제 정착을 해서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좀 컸을 때 교육을 위해서 전주로 나오는 경향이 또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선 8기 이후에는 뭐 여러 차례 상생 협의 뭐 맺기도 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삼봉지구, 첨단지구, 전주 현대자동차 뭐 땅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완주군에. 그래서 전주에서도 어디 업체 뭐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을 하면 완주를 소개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완주를 키워줘서 결국에는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완주군이 전주가 완주군이 더 발전한다는 것 또한 완주 국민만 입장이 아니라 네. 전주시도 같이 발전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저는 이거 같은 상황이 이제 저는 긍정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이용하는 또 정치 세력들이 있으니까 문제인데 제일 지금 첫걸음이 이제 지금 김관도 지사님하고 우봉기 시장님하고 완주군 선님하고 상생 협약도 지금 뭐 거의 5차까지 지금 맺은 상황에서 상생 협약할 때에도 말 많았잖아요. 그거 좀 일단 밀어붙이시기라고 아까 저기 제 입장에서는 긍정의 시그널로 인식이 되는 이유가 그냥 통합의 첫걸음이 이제 협약이다 상생 그래야죠. 서로 네. 완주 전주. 자, 그럼 김나래 아나운서가 완주 전주 두 도시가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또 정리를 해주시죠. 네, 1차 상생협약이 맺어진 게 지난해 11월입니다. 위치는 완주에 있지만 관할권은 전주에 있는 상관 저수지를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상생협약의 마중물이 됐는데요. 이어서 12월에는 공덕세천 정비와 공공급식 분야 농산물 상호 공급을 약속한 2차 협약이 이어졌고요. 이후 문화와 인재 양성을 협력한 3차 협약,
청년 창업과 수질 보건 협력을 추진키로 한 4차 협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차 협약에서는 교통과 문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상생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당장 그럼 저 같아도 완주군으로 이사 가겠다. 제가 이제 사례로, 그러니까 통합이 성공했던 사례, 그러니까 사실 가장 비근한 사례는 이제 청주 청원이에요. 거기는 95년도에, 94년도, 5년도에 이제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청원에서 반대해가지고 안 됐어요. 일종의 여론조사 같은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 우편 조사를 했을 거예요. 우편 투표라고도 하기도, 우편 조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회신하세요 해서 똥마음 쳐서 회신하는 건데, 거기서 아마 부결이 됐고, 2005년도에 2차가 있었어요. 그때 주민투표 실시를 할까 말까? 우리 이걸로 해서 청원군 의회에서 했는데 군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청원군이 우리도 이제 그때 아마 그쪽이 시승격 준비하고 딱 똑같아요. 시승격 준비하고 하면서 군의회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아마 청주시에서 좀 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군의회에서 우린 절대 안 돼. 만장일치로 부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도 지방선거에 청주, 청원, 충북지사까지 통합을 공약한 사람들이 다 당선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도에 주민투표 했더니 70%로 가결이 됐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통합이라고 하는 일반 서민들하고 큰 관련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다니까요. 예, 이게 다 정치적인 사유고 머리 어떠한 그 일종의 그 머리 역할을 하는 분들의 이해관계에 되게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데 그러려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겠네요. 예, 충북 청원도 사실은 군의회나 군수나 그때 다 반대했어요. 청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그때 충북 도지사부터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청원 군수, 그 다음에 청주시장까지 다 통합 얘기하고 그때 어떤 그런 공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한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자치단체 간 통합론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이제 최근에는 그 새만금권 통합 주장도 나왔단 말입니다. 김나연 아나운서 이거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새만금 군산김제-부안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고 인구 소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인구 40만 명 규모의 가칭 새만금시란 통합지자체를 설립한 뒤 현 3개 시군을 자치권을 가진 자치구 형태로 운영하자는 안입니다. 이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새만금은 동북아의 허브이자 물류 중심지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보물의 땅이지만 작금의 현실은 군산, 김제, 부안 간 관할권 분쟁으로 극심한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이를 바라볼 수만은 없기에 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시군 통합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고요. 또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만의 소유가 아닌 전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희망의 땅이라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등 위정자들이 새만금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새만금 군산김제부안 통합추진위원회의 세계 시군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반박했습니다. 이 단체는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등 행정부의 관할권 결정을 위한 행안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기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봤는데요. 통합이 아닌 갈등만 더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통합추진위원장은 군산 출신으로 지난달 한 언론을 통해서 새만금 신항은 군산 새만금 신항으로 새만금 공항은 군산 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며 세계 시군 통합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관할권은 행안부 중앙문제조정위 결정에 따라서 군산이든 김제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만금 개발에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김관영 도지사님도 머리 아플 것 같고 우원기 시장도 전주천 벌목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픈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참 마음의 여유들이 없다. 하지만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것들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또 그걸 무조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선 새만금권 통합 이게 새로운 얘기 같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MP 나오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만금 MP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없던 땅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도시를 만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안이 있어요. 사실은 세 가지 안. 자, 사실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 건데 되게 나빠요. 사실은 이거를 진작에 교통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실 새만금 사업소 지지부진 저기서 뭐 생길지도 될지 모르는데 모르니까. 뭐 그냥 지지부진 그냥 놓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일하는 지금 상황과 같은 걸로 새만금이 땅이 방조제 이제 관할권 싸움이었거든요. 지금 그게 새만금 땅이 일어나면 여기까지는 부안, 여기까지는 김제, 여기까지는 군산.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하는 지금 지자체가 나눠 갖는 거. 지금 지자체가 나눠 갖는 거고 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만금과 관련된 지자체를 통합하는 거. 사실은 이거는 김제, 부안, 그다음에 군산이 통합 지자체를 만드는 거. 이게 이안이었고 삼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김제, 부안, 군산은 놔두고 새만금만 따로 지자체를 신설하는 거. 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1년 그러니까 MP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교수들한테 뭐 용역을 맡겼거든요. 그때 용역 결과는 주민, 그 다음에 뭐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봤더니 다 통합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부각되기 전에 물어보면 아 이거 어떻게 뭐 나눠? 아니면 뭘 하나 또 뭐 아무도 없는데 뭘 만들어? 다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수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또 얘가 지금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일찍 끝냈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일찍 끝냈어야 돼요. 그냥 새만금이 진짜 대단하고 진짜 큰 도시고 진짜 어떠한 역량이 집중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미리 끝내놓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뭐가 생길 것 같고 여기에서 돈이 될 것 같을 때 지금 이제 뭐 하자고 하면 이런 분란이 안 생기겠어요? 최 변호사 또 화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항상 할 때마다 화를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여긴 다 20년짜리 묵은 과제들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료 이거 뭐 거의 5년 전, 7년 전에 본 자료 지금 또 얘기 나오고 그러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 지역이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게 그래서 뭐 제가 또 얘기하는데 네. 청주 청원 통합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통합을 했는지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는 정치 성향이 양당으로 분산이 돼 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서로 좋은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선거에서 어떠한 국민의 의사 과정,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 과정에 참여나 거기에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인들을 따라가는 구조죠. 그렇죠. 밑에서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지 진짜 실질적인 어떠한 저변에 깔려있는 국민들의 의사는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 사실 이런 것들 그걸 포장을 할 뿐이죠. 네. 굉장히 이런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관련이 없는 거의 주민들과 관련이 없는 그냥 진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가는 게 크게 부각이 돼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또 격가지로 가는데 다당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까요? 우리 전라북도는 진보당이 이번 재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뭔가 희망의 씨앗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의식의 구조는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답답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치단체 통합들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우리가 원래는 저번 시간에 한번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4월, 5월이 이제 결혼의 시즌이고, 청첩장도 많이 날라오고, 축의금도 많이 날라가고 이런 시기이긴 한데, 자, 결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결혼 많이 식장 가고 계시나요? 저는 아직 주변 지인 결혼한 사람들이 없어서 아직. 네, 그런데 올해는 요즘 한 많이 번도 못 연령대가 가봤어요. 네. 좀 늦어지긴 해서 우리 네. 김나연 아나운서가 20대 지금 이제 중반이니까 우리 최변 우리 또 김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배들이 막 결혼 많이 할 때 아닌가요? 지금? 아직은 올해까지는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인간관계가 가을쯤에 별로 좋지 많이 않나?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결혼 잘 안 하나 봐요. 제가 요새? 사실은 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또래들, 제 친구들은 사실 없거든요. 이제 뭐 신규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애들도 많은데 지금은 이제 신규 진입하기 어렵고 결혼을 새로 하긴 어렵고 그 나이에? 한 애들은 다 했고 네. 그럼 제가 가는 결혼식이 누구냐면 어른들의 자녀들의 결혼을 가는데 어른들 자녀들 결혼도 해서 좀 뜸한 것 뜸한 같고 것 같기도 제가 하고. 사실 여기서는 저보다 젊은 사람들 보기 어려워서 또 뭐 동생들 뭐 결혼한다는 것도 사실 좀 못 가보고 해가지고
결혼 잘 안 하나 보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저는 저번 주에만 3건이 있었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있다고 하는데. 역시 마당발 역시. 네. 아마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네. 기자분들이 좀 젊어요 여기서. 기자들은 젊죠. 네, 기자분들이 젊고 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젊은 직군들 중에 하나가 기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렇게들 악을 쓰고 결혼을 하는데 아 그래요? 김나리 아나운서는 결혼해서 많은 다자녀 출산이 목표라고 이야기하셨었잖아요. 능력만 되면 아이 많이 낳고 싶고 결혼도 빨리 하고 싶어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차피 하실 거면은 그래도 빨리 하시는 아예 게 빨리 하는 게 괜찮다. 낫고. 아, 그래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빨리 낳고 빨리 키워놓고 빨리 낳고 빨리 키워놓고 고생하고 지금 김나리 아나운서 26, 7이잖아요. 네 아기 낳고 키워놓고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 놀 수 있잖아요. 재밌게 즐길 수 있죠.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같은 마음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저도 지금 제 아기들이 상당히 어린데 음.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할 때 제 나이가 60이 넘어요. 그러겠다. 지금 김나리 아나운서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제 나이 때는 아기가 대학 가겠다. 그쵸. 네. 네. 굉장히 부러운 거 아니에요? 저희 20살 차이, 20살 차이. 네, 우리 20살 차이 나죠? 20살. 네. 네. 많이 차이.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빨리 늦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선. 저는 사실 좀 직업상으로 보면 이렇게 누구도 엮어주고 결혼을 시키는 직업이 아니라 사실은 네. 이혼을 네, 시켰죠. 이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보면은 누군가에겐 그게 굉장히 뭐 축복이고 행복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상처고 어떤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뭐 제 아이가 만약에 아빠 결혼해야 돼? 라고 물으면 저는 좀 사실 네가 결혼 안 한다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사실은. 근데 나는 근데 다만 결혼해서 행복하고 좋았고 좀 특히 널 봐서 너무 좋았다. 네. 네, 내일 사면 되게 큰 행복이었다. 아이, 너무 또 감동일 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 진짜로 난 장담 못하겠다. 네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장담 그래, 장담 못하겠지만 못하지. 그냥 네가 그건 만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난 아, 좋았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김 대표님도 결혼해서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저 아주 행복해요. 행복하고 저도 좋아요. 저는 좋은데 솔직히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남자들 대학교 가고 군대 제대하고 30대 초반까지는 솔직히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저는 대학 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다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일찍. 빨리빨리. 근데 상대방이 거절했어요. 아니 이제 결혼은 결혼할 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맞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짝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짝은 저는 사실 여자도 잘 모르고 연애도 별로 연애도 첫 연애 첫 결혼이에요. 저는. 아, 정말요? 나이 30에. 네. 그래서 여자 관심도 없었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결혼해서 가정이 이루고 자녀가 있을 거라고는 제 인생 설계에 그냥 없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아내분 어떤 게 좋으셔서 결혼하셨어요? 뭘 봤어요? 여자랑 만나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꼭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찍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어떤 큰 아들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있었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런 책임감을 안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드니까 그때 굉장히 그렇게 해서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사귀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나 이성 친구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외모랑 가장 성격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네, 주시면. 솔직하게. 뭐 최 변호사가 마음 본다 이런 얘기. 아니죠. 외모밖에 안 보이죠. 처음 마음 어떻게 봐. 처음에 마음을 외모가 알 있어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평생 동안. 쟤는 저 차요. 지금 마음도 지금 모르겠는데. 네. 우리 김 대표님도 외모가 보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당연하죠.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게 욕은 할 게 아니잖아요. 꼭 그것도- 잘생기고 이쁘고 제 마음에 드는 외모가 맞아. 있어요. 있어요. 네. 저도 막 호감이 가고. 아주 무슨 저 모델 같이 이런 외모들은 사실 좀 좋긴 하지만 좋긴 한데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나한테 이걸 부담스럽죠. 제가 얘기 잘 못하겠어요. 잘. 네. 별로 이렇게 막 그리고 안 끌려. 가만 보니까 예쁘네. 근데 그렇게 막 이성으로서 오히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더라. 내가 요새 와서 보니까. 그건 솔직히 따로 방어 있더라고요. 기제가 먼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방어 기제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내가 선호하는 그 형태가 따로 그래, 있구나. 매력이 네. 느껴지는 그런 네. 삶이 있어요. 선배님은 어떠세요? 저요? 저도 이성 외모 볼 봐요. 때. 외모 보고 전 자세 많이 봤어요. 자세. 아 이런 자세요? 네네. 앉아있는 자세, 어, 이런 자세. 아나운서. 오. 요런 자세.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는 자세가 달라요.
다 바르다고 하려고.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고다가지고 얼굴이 좀 첫, 빨개졌어. 첫눈에 반했었죠. 많이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왜 이렇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기혼자들은. 그럼 근데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잖아요. 뭐 요즘 세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도 야, 결혼을 좀 자제해. 왜냐하면 그 솔로가 느낄 수 있는 많은 자유들을 이제 구속하고 이제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요즘은 힘들잖아요. 네, 요즘 비혼주의자들도 그래도 은근 많거든요. 네. 2030 세대들의 가치관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또 집값도 비싸고 현실적으로 결혼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은 야, 결혼하면 다 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결혼해서 시작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런 많이 뭐라고 하지? 이런 상황에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면 다 하늘이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의 뭐 몫은 다 자기가 다 자기 바꾸는 몫 자기가 다 자기가 갖고 타고 생긴. 태어난다고. 근데 그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래요. 네. 아, 저도 동감입니다. 네. 아니 애들이 요즘 뭐 혼자 크진 않아요. 굶어 죽거나 그러지도 않겠죠, 옛날같이. 그런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제 비교하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회잖아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뭐 몇십 평대, 뭐 4, 5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는데 누구는 단칸방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단칸방에서 시작할 수 있는 남자에게 시집갈 의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바로 내가 들어가네요. 벌면 되지. 네? 내가 벌면 되지. 지금은 단칸방이더라도 비전이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렇지만 물론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네. 한번 지켜볼게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김 대표는 저랑 뭐 비슷한 생각이고 최 대표는 어떤 점에서요? 지금 우리가 뭐 이야기했지? 뭐 단칸방에 단칸방이라 결혼을 진짜 했을 때 저는- 상대 배우자를 아니 저는 사실은 별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사실 우리나라 잘 살거든요 이제 선진국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나라예요 이제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 다들 왜 이렇게 불행할까?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남이 바라보는 행복을 찾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예. 나 자신의 행복,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자를 찾을 때, 내가 남자를 찾을 때 얘기했잖아요. 뭐 재산, 외모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남들이 바라보는 기준에 재산, 외모, 뭐가 괜찮냐는 거지. 내 기준에 내가 얘는 괜찮고 얘는 정말 좋은 애라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 내 기준이 내가 추구한 행복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본인부터. 근데 이러한 노력은 잘 안 하죠.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 남들 손가락질 받지 말아라, 뭐 누구 인상 뭐 신경 쓰고 살아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물질적 풍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뭐 축하금도 주고 뭐 지원금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들거든요. 일회성 아닌가요? 거의 뭐 그렇죠. 일회성이죠. 중요한 진짜 일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여주기 식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 주위에 보니까 그 지자체로 주소만 이전하지 안 살고 주소만 이전해 돈만 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생각보다. 6개월 이상 전에 가야지 주잖아요. 그럼 6개월 전에 하겠죠, 그럼. 전입신고금 6개월 1년 전에만 해놓으면 그 축하 보조금은 당연히 받는 거니까. 미리 알아놓고 임신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구 소멸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오는데 저건 약간 또 시선을 달리게 보면 분명히 지금 줄었다가 또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또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진짜? 예. 저랑 보는 폭발적이진 시각이 않을 제 거고. 생각도 같습니다. 없을 거다. 예. 아,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애가 어린 상태에서 애기들 뭐 와이프가 케어는 하지만 저도 안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항상.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지나더라도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나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 보면 프랑스에서는 뭐 애 낳으면 100만 원씩 준대. 그러니까 월에 100만 원씩. 막 이런 데라고 해서 거의 뭐 애를 안 낳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프랑스 지금 우리보다 한 2배, 3배 돼요. 출산율 자체는 거의 1점대 후반일 거예요. 그럼 뭐 여기는 되게 많네. 사실 우리는 그때 2.2명이 넘었을 때였으니까 적다고 했는데 아마 프랑스도 1점대 초반을 찍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왜 그럴까요?
이민이에요. 이민자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예. 지금 거기에 원래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애를 안 낳는 건 추세는 비슷할 거예요. 뭐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추세는 크게 바꿀 수 없을 그래서 거예요. 예. 우리 최비영 같은 경우는 약간 내셔널리즘이 갖고 있는데 저는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가족으로 봤을 때 지구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 낳더라도 우리 그렇죠. 제3세계에서 또 낳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죠. 또 새로운 예. 인류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최변 어땠습니까?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아 그러니까요. 지금 네. 사실 이 시사 일종의 시사 있잖아요. 시사 있는데 새로운 거 하고 싶어요. 아 저도 공부 좀 하고 근데 이거 뭐 어저께 보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거 다 이렇게 막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 공부하고 싶습니다. 좀 새로운 주제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아이템을 좀 내세요. 아 여기 뭐 없잖아요. 뭐 아, 기자분이 말이잖아요. 제가 뭘 많이 하겠어요. 아이템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작가하고 그죠. 네.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이템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걸 키워드화 시켜서 재밌게 또 파생화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갈게요. 자, 우리 김나래 아나운서도 오늘 또 여러 가지 정리를 많이 했는데 네. 어, 잡설도 재밌었고요. 잡설이 제일 재밌죠? 솔직히. 네,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국 대표 오늘 처음 이제 예. 방송 출연했는데 처음엔 떨렸지만 나중 갈수록 예, 지금은 괜찮았죠?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네. 처음엔 너무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많이 떨리고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웠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막걸리 시즌4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